자, 도전과제 항상성의 유지 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혈당량 조절에 관한 문제죠. 가번 그래프를 보면 여기 포도당 용액을 섭취를 하고 난 후에 혈당량이 어떻게 혈액 중에 있는 당의 양이 여기서부터 증가하죠. 증가했다가 한 2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 이제 이때 호르몬 농도를 측정을 해봐서 똑같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고 나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B는 양이 쭉 늘었다가 주는데 A는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호르몬은 하는 일이 뭘까요? 음? 여기 뭐 혈당량이 높아졌으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혈액 중에 당의 양이 높아졌으니까 이걸 줄여주는 호르몬이 분비돼야지. 그러니까 이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라고 봐야 돼요. 어? 그리고 A는 글루카곤이라고 봐야지. 자, B는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맞죠? A와 B는 이자관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12지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자가 또 하는 일이 이자에 보면 여기에 많은 그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들이 소화 효소를 만들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가느다란 관으로 해서 모아져 가지고 얘들이 가느다란 관으로 해서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자관이지. 이자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12장 속으로 해서 결국은 소장에서 이제 그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한 그런 소화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들이 이자관으로 분비되는 건 뭐요?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소화효소. 이거는 외분비에 해당하죠. 외분비. 세포 밖으로 해서 이 소화관 안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몸 밖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음. 외분비예요. 외분비. 소화효소의 분비는 외분비입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지금 요거는 뭐야? 지금 A와 B는 소화효소가 아니고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있는 혈관들이 있지, 혈관들이. 이제 요 이자로 들어온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이 이제 모세혈관을 쫙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다시 합쳐진 다음에 얘들이 다시 이제 심장 쪽으로 이제 갈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자에 보면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이런 랑게르한스섬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랑게르한스섬의 구조를 보면 좀 크게 그리면 랑게르한스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쪽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베타 세포 이게 이제 알파 세포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잔뜩 이렇게 있는 세포들이 뭐였지? 요게 베타 세포 그렇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만들어지고 몇 개 안 되죠. 알파 세포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만들고 이러지. 음. 근데 얘들은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혈관으로 분비돼 가지고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렇게 가서 온몸으로 다 전달되겠지? 예. 이해되죠? 그런데 주로 이제 표적기관은 어디야? 온몸으로 다 전달되지만 주로 간에 가서 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응? 간에 가서 그래서 이제 간이 표적기관이 되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여기는 이자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거는 소화효소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포도당액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니까 랑게란섬이 어디? 베타세포. 그죠? 어,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혈당량 조정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혈당이 높을 때에 이제 이자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르몬 A가 분비되는데 혈당이 높으니까 어떤 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분비돼야지. 그러면 이건 인슐린이지.
그럼 근육이나 간에 가서 혈당량을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저혈당, 혈당이 낮을 때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분비돼야 되고,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A는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여기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 이거 혈관이야. 혈관. 그럼 혈관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 혈당량이지. 응? 그러면 혈관에 있는 당의 양을 낮추려면 이걸 혈관 밖으로 내보내도 혈당량이 낮아지죠. 혈관 밖에 있는 세포들로 이렇게 당을 자꾸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진다고. 그리고 또 얘들을 이제 간으로 가면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포도당을 간이 많이 받으면 뭘로 바뀌어? 글리코겐으로. 그렇죠?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한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기억. A가 뭐예요? 인슐린,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혈관에서 근육세포 쪽으로, 막 이렇게 당을 내보내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야. 맞습니다. 니은. B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글루카곤은 알파, 인슐린이 베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B는 알파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A, B는 기량적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건 삼투압 조절 과정에 관한 문제네요. 삼투압, 여기 삼투압이 낮다 그랬는데 삼투압이 낮다는 건 어떤 때를 의미해요? 우리 몸에 있는 체액에 물이 많고, 그죠? 물이 많고 물에 녹아 있는 나트륨 같은 것이 적다. 즉 물이 많은 상태. 예? 다음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요 나트륨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자, 뇌하체 전엽에서 부신 피질. 여기 부신 피질은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부신 겉질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오줌으로 나트륨 재흡수가 어디서 일어나? 콩팥에서 재흡수한다는 건 오줌으로 나가는 거를 빨아들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는 나트륨 양이 적다는 얘기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양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 중에 나트륨이 있으면 다시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다는 얘기는 내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뇌하체 후엽에서 뭘 분비해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에서 이뇨라고 하는 말이 오줌 싼다는 얘기고, 항자는 오줌을 싸는 것을 막는다 그런 얘기지. 그럼 오줌을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오줌이 적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콩팥에서 물을 다시 빨아야 돼. 물을 재흡수해야지. 물을. 그렇죠?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높을 때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다시 빨아들이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삼투압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기억. 체내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추는 간뇌 중에서도 어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지? 간뇌 중에서도 시상하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요렇게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하도록 뇌하체 전엽과 후엽에 명령을 내리는 게 어디라고? 시상하부라는 얘기예요. 간뇌 중의 일부인. 따라서 기억 맞고, 체내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여기 체내의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거, 지금 여기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죠?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랬는데, 음,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오줌으로 나갈 것을 다시 빨아들이지. 그러면 오줌의 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줌이 어떻게 돼? 진해지죠? 맞습니다. 다음,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이거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지. 짠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몸에 나트륨 같은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분비돼야 돼요? 항인류 호르몬이 분비돼야지 알도스테론은 분비가 억제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되겠네.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자, 삼투압이 여기서부터는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호르몬 X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삼투압이 높아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였어? 항이뇨 호르몬. 방금 했던 거예요. 음. 자, 여기서 보면 삼투압이 지금 이렇게 오줌의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나오는데 이때 물을 섭취하니까 당연히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내려가지. 근데 혈장 삼투압은 별로 안 내려가고 오줌 삼투압이 많이 내려가.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오줌으로 뭐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야? 물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오줌으로 물을 많이 내보내고, 즉, 물이 많이 내보냈다는 얘기는 항인 호르몬의 분비, 즉, 수분 재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 그렇죠? 즉,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있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안에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삼투압이 다시 올라가고 오줌도 물을 많이 내보내면 안 되지. 그렇죠? 따라서 기억 시상하부는 X의 분비를 조절한다. 항인 호르몬 조절하는 거. 항인 호르몬 어디서 분비됐죠? 뇌하수체, 후엽. 금방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 뇌하수체 분비를 조절하는 거 뭐야? 시상하부 맞지? 따라서 기억. 다음 P1일 때 여기가 P1이죠. 삼투압이 높은데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럼 삼투압이 더 높아지겠네. 그렇죠?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혈중 X 농도는 더 증가하지. 따라서 이건 틀렸네요.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구간 1에서 여기서 아까 묽은 오줌을 지금 많이 내보내니까 여기가 오줌을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정상대로 왔으니까 오줌에 물이 별로 없는 거지. 따라서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많다가 아니라 거꾸로죠. 1이 더 많아요. 따라서 이거 틀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